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기빛깔 두 번째 단계인 기에 해당되는 기획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할 저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연의 김하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요. 마을 계획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계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요의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는 같은 공간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빈 공터를 할머니들은 텃밭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젊은 여성분들은 쇼핑센터, 문화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하나의 작은 공간,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의 활용성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뜻을 모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마을 계획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릴게요.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동에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모여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것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공동체 활동은 크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품앗이와 두레라고 하는 형태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앗이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일을 번갈아가며 도와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반면에 두레는 예로부터 집집마다 동네의 공동의 일들, 이게 크고 작은 공동의 일들 또는 힘든 일들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냈던 일들이 두레입니다. 이 품앗이와 두레는 사적인 모임인지 또는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함께 해야 될 공동체 모임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다만 이 두 가지 공동체 활동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동의하고 그 동의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립해서 함께 수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의 양을 정하고 그 일의 양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수행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마을 계획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을 계획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 스스로가 공동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의 의제를 찾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마을 계획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을 계획의 과정을 우리는 기획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단계에서 세 가지 미션을 우리는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마을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마을 공동체의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이 사업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로서 우리 마을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의 미래 모습들을 설정하는 것이 기획 단계의 본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계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은 10년 후 우리 마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마을의 비전도 세워보고 마을의 환경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의식으로서 만들어질 마을의 행사나 축제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면 좋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서의 복지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지를 정리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마을 계획의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계획의 과정은 곧 마을 공동체 활동 과정하고도 함께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활동은 공동의 문제, 공동의 선,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이러한 상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역의 현황도 찾아보고 자원도 찾아보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생각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화제거리들을 이슈화하고 이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의 아젠다, 곧 마을 의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마을 의제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우리는 마을의 미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공동의 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마을 공동체 활동 과정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을의 현재의 모습들을 잘 살펴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의 삶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현재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사실, 현재의 모습, 바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바로 그게 마을이 가져가야 될 과제, 곧 마을 의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마을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을 계획의 과정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공기빛깔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인데요. 우리 마을의 기본 정보, 마을의 정서적인 특성, 역량을 분석해보고 마을이 추구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과 마을의 주민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 그럼으로써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곧 마을 의제를 찾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 활동들은 첫 번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가는 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 또는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들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5가지가 바로 곧 마을 의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마을 계획 수립할 때 핵심적으로 고민해 볼 5가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기빛깔, 마을에 대해서 자원도 찾아보고 마을의 수요를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들을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해봤죠. 이런 공의 단계를 거쳐서 기라고 하는 기획의 단계를 하는 방법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준비 단계에서의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함께 정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회의 방법들을 정하고 그 회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 규칙도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안고 있는 불평, 불만 또는 우리 마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내용들, 자랑할 만한 거리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 그걸 우리는 마을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편하게 대토론회를 열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교감을 나눠보는 가벼운 준비,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사전적인 측면에서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가벼운 시간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의 2번째 시간에는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마을에 있었던 것 또는 과거에 우리 마을에 없었던 것 또는 현재에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것,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에 있는 것들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과거에 긍정적이었던 모습과 현재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또는 반대로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과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원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함으로써 마을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공유하고 우리 마을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들을 핵심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실마리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야기 나눠보고 자원을 찾아보는 시간, 이게 바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공부 단계에서 이렇게 마을 계획의 준비 단계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만약에 공부 단계에서 마을 계획의 이 준비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준비 단계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준비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을이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리하는 것들은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계획의 실행 단계 첫 번째는 마을 의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화제거리, 이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고 그리고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공동의 활동들을 할 것인지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유사 사례들, 먼저 선행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걸 바로 마을 비전 체계도를 작성한다라고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을의 비전을 구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비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떠한 공동체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담당하는 역할들도 함께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동의 조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마을 계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바람직하겠다라고 세 번째 단계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계획의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만들어낸 내용들을 마을 전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사업들이 과연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들을 마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마을 주민으로서 함께 지키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총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총회는 예로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마을 잔치, 마을 축제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으로서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을 잔치를 또 같이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수립된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을 계획의 운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시 중앙동에서 2011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중앙동이라고 하는 전주시의 원도심에 주민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정리해 본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소통하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만족할 만한 것들을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소통하기 시간에서 나왔던 이야기 소재들의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를 했었습니다. 동네를 따라 걸으면서 곳곳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활동들을 하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마을 곳곳에 대한 활동거리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그러한 거리들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례 견학도 해보고 현장학습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마을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미래 비전 체계도를 이렇게 설계를 직접 주민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아까 도시 지역의 동지역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하나의 작은 자연부락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용진읍이라고 하는 곳에 지한마을이 2011년도에 수립한 마을 계획입니다. 우리 지한마을은 우리 마을이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 발전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실천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밟았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마을의 현황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주민들이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마을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5년 뒤에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 마을이 되면 좋을지, 1년 뒤에는 우리들의 현재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마을의 토대를 만들면 좋을지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슬로건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슬로건을 정해놓고 세 번째 시간부터 그 슬로건에 맞춰서 하나씩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 방법들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네 번째 시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대상지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다섯 번째 시간에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을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관심 갖고 느꼈던 이야기들, 지금은 마을이 움직임이 없지만 향후의 마을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마을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뜻을 모으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성실하게 하고 의사결정은 공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합의할 만한 수준만큼 합의해 가면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목표치를 높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합의 수준에 맞춰서 일의 양과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마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을 공기빛깔과 관련된 매뉴얼이 발간되어져 있죠. 매뉴얼에 공기빛깔이라고 하는 3단계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실 때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기빛깔의 두 번째 단계, 기획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